선생님의 15년간의 상담을 데이터로 봤을 때 이런 케이스는 99%의 확률로 외도를 겪거나 이혼 위기를 맞이한다라는 경우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꼭 빅데이터가 아니고요. 당연한 이치가 있어요. 제 경험상으로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 당연히 이혼을 하고 뭐 당연히 외도를 하더라가 아니라 당연한 이치가 있어요. 이치가. 그게 한 3가지 정도 있는데요. 제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사랑이 없이 한 결혼인 경우 또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사랑한 경우 이렇게 결혼을 했다? 그러면 3년 내 깨질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요, 이 결혼이라는 거는 사랑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사랑을 전제로 해야만 그 결혼 생활의 고통들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무언가를 할 때는 그만한 고통을 감수해야 됩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싶다? 그럼 책상에 앉아서 노력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 것처럼 결혼 생활을 잘하고 싶다?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한테 맞추기도 하고 시부모한테 맞추기도 하고 육아도 해야 되고 서로 막 이렇게 부부싸움 있으면 잘 풀기도 해야 되고 그런 고통들이 있단 말이에요. 결혼을 딱 한 순간 새로운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그 고통을 상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고통이 100이라고 한다면 사랑이 최소한 101점, 102점 요 정도는 돼야만 결혼 생활이 안 힘들고 편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 상태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하기 싫은 결혼 억지로 한 거잖아요. 그럼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그 놈이 귀찮은 놈이 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결혼 억지로 했는데 애까지 낳았네요? 그럼 그 애 잘 키우고 싶어요? 힘들어요. 또 시부모가 좋게 보여요? 좋게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랑이 없이 결혼한 경우 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사랑해서 그냥 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3년 내 꼭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근데 왜 3년이냐? 3년이면요 보통 이제 아이를 낳고 한참 힘들 때입니다. 결혼해서 출산을 하고 육아로 한참 힘들 때가 2년 3년 차예요. 그래서 보통 3년 차에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때 남자들이 보통 바람 많이 핍니다.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시기 결혼 3년 차. 그래서 결혼 생활이 잘 유지가 되고 외도나 이혼을 겪지 않으시려면 사랑이 꼭 필요하다. 왜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혼 생활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이게 고통이 안 느껴지려면 그걸 감수할 수 있을 만한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게 사랑이다. 고통이 100이다? 그러면 사랑이 101점, 102점은 돼야 이걸 상쇄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랑을 해라 라는 거는 그럼 누구 좋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 좋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안 힘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어떤 분들 이런 얘기 하세요. 아, 제가 남편을 사랑을 할게요. 그래요. 근데 사랑을 할 이유가 있어야죠.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랑은요,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겠다? 이건 내 선택이에요. 자, 그러면 사랑하기로 선택하십시오. 그럼 결혼 생활이 안정될 겁니다. 자, 외도나 이혼 위기를 겪는 두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요. 한쪽에 신경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한쪽이라고 하는 건 아내나 남편 둘 중에 한쪽 다 얘기하는 거예요. 신경증이라고 하면 이런 겁니다. 우울증, 대인기피증, 강박증, 공황장애, 이제 각종 중독, 성격장애 이런 거 이상심리학에서 다루는 이런 증상들 있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정신과에서 치료해야 될 일들 그런 거 겪고 계신 분이 배우자 중에 한쪽이 있으면요 나머지 한쪽 배우자는 어때요? 똑같이 힘들어요.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김병에 효자 없다. 특히요 강박성 성격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강박성 성격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도덕적인 결벽증이 있어요. 도덕성에 대한 아주 결벽증적 증상을 보이는 분들이 강박성 성격장애예요. 물론 도덕을 지키지 마라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상대방이나 나에게 엄청난 잣대를 들이대면서 그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되면 크게 분노하고 좌절하고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요 자신의 그 높은 도덕관 있죠. 결벽증적 도덕관을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굉장히 고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상대방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엄청난 잣대를 들이대겠죠. 그럼 상대방은 힘들어요. 그래서 집 나갑니다. 그래서 헐리우드 영화에서 복선으로 깔아놓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혼이나 외도의 복선을 어떻게 살펴볼 수 있냐면 배우자 한쪽의 결벽증을 보면 돼요. 손에 걸레를 들고 있다거나 너무 완벽주의적 성향을 보인다거나 도덕적인 결벽증이 있다거나 특히나 이제 우울증이라든가 공황장애라든가 대인기피증이 있다든가 이런 증상, 신경증적 증상을 연출을 시켜놓으면 꼭 1시간 뒤에 남편이 바람이 나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내가 신경증을 앓고 있다. 그러면 내가 꼭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김병의 효자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문제는 내 배우자가 신경증이 있는 경우 있습니다. 그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문제라고요. 나는 신경증이 없어. 근데 내 남편이 신경증이 있어. 그래서 자꾸 밖으로 돈다거나 이 사람이 되게 힘들어한다거나 또는 내가 못 버티겠어. 내가 이혼하고 싶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이 신경증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당신은 이러이런 부분이 신경증이야 라는 걸 꼭 알려주셔야 되고, 그리고 응원하고 지지하십시오. 신경증이 해결되는 과정을 응원해 주셔야 돼요. 신경증이 해소되고 우울증이 해소되고 강박증이 해소되고 공황장애 벗어나는 점을 응원해 주셔야 돼요. 중독에서 벗어나는 걸 응원해 주셔야 돼요. 이제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에 특히나 남자들이 이렇게 술을 먹고 맨날 술을 먹어요. 그러면 아내분들이 잔소리하죠. 당신 또 술 먹어, 술 먹어 이런다고. 잔소리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이런 마음을 먹는 거예요. 내가 술을 끊어볼게. 그럼 옆에서 부인분이 응원해 주셔야 된다. 그때 그래 당신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응원을 해야 되는데, 그래 네가 얼마나 가나보자 이렇게 해요. 그럼 그 남자는 못 버티는 거예요. 우울증도 마찬가지고 강박증도 마찬가지고 공황장애도 마찬가지예요. 신경증을 회복을 할 때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노력을 응원해 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결혼 이후 외도나 이혼을 겪을 수 있는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배우자 한쪽의 성기능 장애입니다. 또는 성회피 증이에요. 성기능 장애 같은 게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발기부전, 뭐 조루증 이런 게 성기능 장애죠. 여성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성교통이에요. 그래서 성교통이 심하면요 질경련 증상이 오기도 합니다. 삽입 자체가 안 돼요. 질경련이라고 하면 질에 힘이 꽉 들어가서 삽입 자체가 안 되는 경우들이거든요. 그때 여성 같은 경우에 굉장히 아파합니다. 그 통증이 무시무시 심하다고 해요. 이런 경우에는 99% 3년 내 한쪽에서 외도나 바람이 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 성기능 장애가 있거나 성을 회피하는 증상들, 성회피증도 일종의 성장애예요. 성을 회피하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이 성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별로 크게 느끼지 못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성관계를 굳이 왜 해? 안 해도 살 수 있잖아 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양쪽 배우자 두 분이 다 그렇다면 궁합이 좋은 거죠. 그런데 한쪽만 그래요. 그럼 이거 궁합이 틀어지는 거예요. 나머지 한쪽은 목말라서 다른 데 가서 호수 파는 겁니다. 우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성기능 장애라든가 성 회피하는 증상이 있으신 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 중요성을 인식시켜주는 게 가장 최우선입니다. 성생활이 부부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인식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서로 간에 그래서 대화를 잘 해야죠. 대화가 그래 잘 돼야 돼요. 이 굉장히 중요하고 당신과 내가 성생활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힘들고 이런 거를 중요성을 인식을 시켜준 이후에, 그리고 나서 부부가 함께 상담해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장애가 여성인 경우에는 산부인과를 가거나 남성인 경우에 비뇨기과를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심리적인 문제예요. 대부분 99% 시민성입니다. 성교통을 느끼거나 발기부전이 있는 경우는 99% 시민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1%가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인데,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는 산부인과나 비뇨기과를 가서 해결이 안 돼요. 이거는 심리상담센터로 오실 일입니다. 성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심리상담사를 찾아가세요. 그래서 이 문제를 꼭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여태까지 했던 얘기를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 세 가지 말씀드렸죠. 부부가 이혼이나 외도의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경우가 어떤 경우냐, 사랑을 없는 상태에서 결혼한 경우, 그리고 이제 한쪽에 신경증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쪽에서 이제 성기능 장애라든가 성 회피하는 증상이 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외도나 이혼의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부부간은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뭘 해도 안 돼요. 결혼 생활은 그 자체가 고통의 시작입니다. 그 고통을 상쇄할 만큼 사랑하셔야 돼요. 만약 내가 사랑하지 않는 상태다, 결혼 생활을 하는데 내가 배우자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 그럼 그때부터 고통은 내가 스스로 안는 거고, 내가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거나 내가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상대방 배우자가 바람을 폈다, 그러면 나에게 잘못이 있다고 봐도 괜찮습니다. 결국 사랑하기를 선택하라는 얘기로 들리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